경주시가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에 코로나 방호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말 사이 SNS를 통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해임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논에서 허가량의 4배가 넘는 골재가 채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원상 복구마저 중단돼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시가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에 코로나 방호 물품을 지원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자 경주시는 인도주의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추가 지원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자매 결연한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방호 물품을 보낸 것은 지난 17일 방호복 1,200개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지원했고 또 다른 우호 교류도시인 오바마시, 우사시와 니코시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주부터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3,000건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주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리된 상태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경주 시민들을 놔두고 그러고 정부에 반하는 그런 독단적인 시민 의견도 묻지도 않고 아직도 좀 위기에 좀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방호복 같은 거랑 좀 뭐 고글 같은 거, 뭐 여벌의 옷 같은 거를 따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확산되자 경주시는 일본의 자매결연 우호 도시로부터 태풍이나 지진 때 지원을 받았다며 상호주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경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에 대한 해명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다른 자매교류 도시에 대한 방호 물품 추가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골재 채취를 둘러싼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울진 지역 논에서 허가량의 4배가 넘는 골재가 채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사가 아닌 암석으로 되메우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억 원의 장비 사용료가 체불된 상태에서 복구 작업도 중단돼 올해 농사도 어렵게 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 준비를 해야 할 논이 황무지로 변한 채 곳곳에 중장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논을 빌린 업자가 골재를 채취한 뒤 복구 작업을 끝내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구하다만 논을 굴삭기로 파보았습니다. 깨진 바위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질의 토사로 되메어야 하지만 인근 석산과 철도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을 묻어놓았습니다. 석산에서 하약 성분이 묻은 불량 토사를 여기다 매립을 할 거야. 그때 여기 매립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야 다음번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불량 하약 성분이 나오는 불량 토사를 매립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채취량도 의혹입니다. 허가서에는 28,000 세제곱미터로 돼 있지만 인근 후포항에서 바지선을 통해 반출된 양만 4배에 이르고 육상으로 나간 양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직접 수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한 차 나가면 점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차주들이 다 합산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짓게 된 것만 10만이 넘습니다. 실질적 허가는 28,000불이 안 났는데. 이에 대해 허가 감독 기관인 울진군은 현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골재 반출량을 점검해 왔지만 복구토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골재 갔다 나가는 양에 대한 거는 좀 체크를 지금 계속 했고요. 복구토가 변경이 되면 저희들 변경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복구토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비 차주 50여 명은 골재 채취업자가 넉 달치 장비 사용료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해버려 생계가 어렵다며 체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차주들은 이 같은 골재 채취 비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진 지역 불법 골재 채취 의혹과 관련해 울진 사회정책연구소가 울진군과 군의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진 사회정책연구소는 울진군의 허가와 감독이 허술하다며 과다 채취와 불법 복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군의회도 감시를 강화하고 자원보존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하천골재는 5, 6년, 육상골재는 10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골재 채취 허가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과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내일과 오는 28일 양북, 간포, 양남면과 시내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실행기구 설명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북 범도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간의 역량까지 총망라해서 역대급 규모로 구성됐는데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회복세가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기반으로 경북의 인구 이동을 분석했더니 2월 넷째 주에는 1년 전보다 이동량이 무려 40%나 감소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오히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민간 부분 역량까지 총망라해 역대급 규모로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지사와 지자체장, 민간 대표 등 5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책 개발과 경제 살리기, 미래 재도약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전례로 보면은 일부 행정적인 처리에만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이 기회는 실질적인 재앙 수준의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그동안 행정 도우미 역할에 그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책 입안은 물론 실행 계획까지 만드는 정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정만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민 모두가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서 경북이 다시 일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기대 속에 출범한 범도민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독도새우가 청와대 환영 만찬에 올라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마리당 15,000원이 넘는 독도새우 어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새우 30만 마리를 독도 앞바다에 방류했는데 깊은 수중에서 물총을 쏘듯 어린 새우를 뿌려주는 독특한 방류 방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도 인근에는 3가지 종류의 새우가 서식하는데 이 중 가장 몸집이 큰 것이 머리에 복숭아 꽃 모양의 반점이 있는 도화새우입니다. 소주병과 함께 찍은 인증샷으로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리당 15,000원이 넘는 귀한 몸이라 방류 과정도 특별합니다. 전문 다이버가 방류 호수를 수중 20m까지 끌고 내려가 새우가 정착하기 좋은 해중림이나 암초를 찾아 물총을 쏘듯 새우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중 방류를 통해 초기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류 3, 4년이면 몸 길이가 20cm 정도로 성장하여 어민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어린 도화새우는 지난해 11월 독도에서 잡은 암컷 새우에서 알을 채취해 도화시킨 것입니다.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도 부근에서 울릉도 인근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우가 독도에 나는 새우가 지금 울릉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경상북도에서 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류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8년 도화새우 종자 생산에 성공해 매년 어린 도화새우 수십만 마리를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미래통합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선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와 농소 외동 간 국도 4차로 건설을 비롯해 신라환경 보건 예산 배정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최종 제출됩니다. 울릉군은 산나물과 해산물의 수송을 위해 여객 전용선에도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 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 발전협의회는 2012년 울릉군과 옹진군 등 전국 10개 시군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발 택배 화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울릉군과 관련 선사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사는 모두 포항 출항 기준 현재의 월수금에서 화목토로 바꿔 운항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울릉군에서는 울릉 특산물의 택배 수요가 몰리는 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두 선사가 요일별 교차 운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수청은 선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6월 중 2차 간담회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민의 성원으로 재선 의원을 마무리했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도록 한 무력감과 국회가 공전해도 많은 세비를 받은 죄책감, 표와 후원금을 준 시민들에게 신세만 지고 현실 정치를 떠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동부청사에서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수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중박물관 및 조각공원 조성을 통해 수중레포츠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중레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